역대상 12장 32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칠판에서 써놨는데,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세를 관할하는 자며. 아멘. 시세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흐름, 그때그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한 것을 아는 것을 시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때는 아래에는 강대국 애굽이 있었고 북쪽으로는 강대국 바빌로니아가 있고 여러 강대국들이 있고 이스라엘이 이제 약소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시세를 몰랐기 때문에 그 임금들이 애굽에서 쳐들어온다, 위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어디로 가서 편을 붙을까요 하다가 그 시세를 한번 깜빡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아주 박살나는 때가 많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두렸던 거예요. 아둔하게. 우리 하나님이 계시게 다 지켜주시겠지 하고 마음 품 놓고 살다가 저 구약 성경도 읽어보죠. 왕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살았어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물론 지켜주시는데 안일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세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국민은요, 모르는 국민, 모르는 정치가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당합니다. 100%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그래서 오늘 보면은 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여기다 적어 놓으셨는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자식들이 너희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복음서에 보면 세상의 자식들이 더 지혜로운데 너희들도 뱀처럼 지혜로워라. 근데 우리는 지혜로우려고 하질 않아. 이 크리스찬들이 가는 건 그냥 상당히 게을러. 세상 돌아가는 거 알려고 하질 않아. 알아야만 돼요. 그래야 내가 왜 여기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여러분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큰 주제는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다. 이것이 이제 원래 원성경의 영어성 킹제임스에 보면은 이것이 for him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만물이, 우주 만물이 주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만유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공산주의 국가 존재하죠. 우리 싫잖아요, 공산주의 국가. 그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대전제가. 주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For him. 그러니 뭐예요? through him.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다 어디서 나왔어요? 사람의 지혜를 누가 줬어요? 누가 줬어요? through him.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o him.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걸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늘은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요즘에 보면은 뭐 달러가 강세를 부리고 뭐 북한이 맨날 뭐 미사일을 날리고 이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핵을 개발해야 되니 어찌해야 되니 막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정치권에서도 막 한 목소리를 내고 이러는데 우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좀 짚어보자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우선 우리나라가 건국된 것부터 우리가 봐야 돼요.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을 모르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의 민족의 사명을 알 수 있어요. 민족 사명이라고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 택한 자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대국을 들어서 거의 뜻을 이뤄나가세요. 구약에서도 보면 고레스왕을 들어서 쓰시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쓰시고 강대국을 들어서 쓰세요. 그리고 강대국이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가면 하나님이 강대국 뜻을 꺾어버리십니다. 꺾어버리시는데 대한민국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이 강대국을 세우셨고 강대국을 꺾으셨어요. 이러한 것들 우리가 살펴봅니다. 먼저 조선 말기 고종임금 때였죠. 고종임금 때입니다. 조선조 때. 우리나라 역사를 제가 우리 임혜수 목사님하고 언제 한 2달 전입니까? 경복궁을 그때 한번 갔다 와가지고 얼마 만에 갔다 왔는지 몰라. 내가 경복궁 고등학교 2학년 잡아갔다고 그러고
그리고 저 우리 딸아이 때 한 번 갔다 왔으니까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경복궁을 갔다 오고 나니까 아주 감회가 깊더라고. 요즘에 내가 국사를 다시 공부를 했어요. 한 일주일간 그냥 여기 앉아서 책상에 한 10시간을 앉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70시간이죠. 국사를 그냥 계속 들여다봤는데 참 감회가 깊어요. 근데 고종 때는 우리나라 고종 때는 지금의 세계 최강이죠. 세계 최강을 우리가 지완이라고 그래요. 지완이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 왜 지완이었냐? 산업혁명을 했고 영국이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식민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항상 전쟁을 하면 영국한테 졌기 때문에 이 당시 지완 세계 최강이 영국이었고 G2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이때 제정 러시아라고 그러죠. 우리가 제국이에요. 제정 러시아 제국이라고 해요. 제국이 이게 뭐냐면 황제란 말이에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왕이 아닌 왕보다 그 위에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를 제정이라고 해요. 아니 제국, 러시아 제국, 제정 러시아 이런. 이때 당시 짜르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게 G2라는 말이에요. G2라고 하는 거는 항상 지완을 꺾으려고 그래요. 원래 학교에서도 보면은 주먹 제일 센 놈이 있고 그다음 첫째를 누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뭐 아예 그냥 뭐 순위가 한 20위, 30위 밀려버리면은 쟤는 넘사벽이야. 내가 못 이기고 포기해. 공부도 마찬가지야. 공부도 1등한 놈을 2등한 놈을 쫓아가려고 그러지. 아니 꼴찌는 아예 넘사벽이야. 포기한다니까. 꼴등한 놈이 무슨 1등을 이겨. 항상 얘네가 넘본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이게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일본 있었죠. 일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가 있고 중국인데 중국은 이미 청나라가 영국한테 깨졌단 말이에요. 지완 최강한테 영국한테 패전을 했어요. 청나라가. 청은 이미 힘이 없는 나라야. 힘이 없는 나라인데도 그때 고종 당시에 영의정 좌의정 많았잖아요. 시세를 입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시세를. 지금 청나라, 러시아, 일본이 다 우리를 넘보는데 먹자고 삼켜 먹자고 하는데 시세를 보는 눈이 없이 조정은 끝까지 청나라야. 대의 명분. 유교에 잘나빠진 대의 명분. 청나라를 어찌 배신하오니까 이러고 앉았는 거야. 공자와 맹자를 하면서 청은 이미 러시아한테 아편전쟁에서 깨져가지고 지완한테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끝난 나라야. 그걸 보는 눈이 없어. 그 영국이 상선이 났어. 영국이 보냈단 말이야. 대한민국에 청나라를 청이들 전쟁에서 이기고 여기를 한국에 와서 좀 같이 교육 좀 하자고 보냈는데 대원군이 돌 던져가지고서 쫓아내고 야 이겼다 이거 척합이 서였잖아. 척합이 정신승리 우리가 이겼다 하고 이러한 참 어린아이 수준도 안 되는 상태였단 말이야. 조선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 이사갈 자손들은 시세를 잘하는 그 두목이 200명이 돼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만 하나 갖고 시세를 모르면 여러분들한테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맨날 창세기나 내용이나 비추관들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때 영국에서 일본도 한번 시컷 들격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게 역사에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이게 일본도 영국한테 두들겨 맞았어. 안 맞은 나라는 러시아지. 러시아랑 영국은 이루고 있으니까. 그런데 러시아라는 나라는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이 나라가 춥잖아요. 춥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 발탄대가 겨울이 되면은 얼어서 나오지 못하는 거야. 항구가 얼어버려서 군대가 발이 묶여버려. 발이 묶이니까 이 러시아는 어떻게 하든지 조선에 내려오면 이 제주도나 부산에다가 항구에 발탄대가 주둔하고 있으면은 영국하고 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전쟁을 해도 언제든지 붙을 수가 있는데 할 수가 없어. 겨울에 발이 5개월, 6개월 묶어버리는데 영국과 전쟁을 하면
러시아는 깨진단 말이야. 이게 각자 자기 나라에 딜레마가 있는 거라. 딜레마가. 그게 이때 이걸 재빠르게 시세에 발견해가 이 쪽발이들이야. 눈치가 백단이야 얘네들이. 영국한테 두드려 맞았잖아. 어? 감정 있잖아. 우리나라처럼 일본 반대 우리 이러죠. 얘네들은 안 그래. 자기 감정을 딱 숨기는 거야. 영국한테 시험 두드려 맞았는데도 영국한테 가서 형님 내가 시원한데 긁어드릴게. 왜? 우리가 러시아를 칠게. 이러는 거야. 쳐서 우리가 러시아를 박살낼게 이런 거야. 영국은 대서양에서 와서 전쟁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어? 자기네가 피 흘려야 되고, 그러니까 영국이 딱 들으니까 귀가 솔깃한 거야. 일본이 대신 싸워준다는 거야. 그래? 그거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러일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발발이. 일본이 러시아를 어떻게 전쟁을 했느냐. 절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영국의 승리가 없이는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교과서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 볼 때는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이렇게 승리했다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영국이 승낙을 해준 거야. 그래, 한번 해봐라. 근데 일본이 무슨 조건을 내걸었느냐. 승리한다면 남한이 아니라 조선이지. 조선을 우리가 식민지로 먹겠습니다. 응? 영국이, 그래, 그럼. 영국은 우리는 관심이 없어. G2만, 러시아만 경쟁해서 이게 꺾으면 되는 거야. 영국의 관심은. 그러니까 일본한테 허락을 했단 말이야. 해봐라. 그리고 이게 안 나오는 거지만 러시아랑 러일 전쟁할 때요. 영국이 뒤에서 모든 정보를 다 주고 군수, 물자니 전부 지원해 준 거야. 응? 이래가지고 러일 전쟁 이겨버렸어. 이겼단 말이에요. 조정은 전혀 시세에 깐깐이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민비는 뭐예요? 민비는 러시아가 센 것 같아. 근데 러시아는 어떤 나라였냐고. 러시아는 마지막 이 짜르왕제 때 완전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힘을 잃은 나라예요. 전혀 그런 걸 못 읽는 거야. 그 정도 되면은 밑에 정승들을 러시아에다가 보내서 러시아를 상황을 파악하고 알아보고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당파 싸움이나 찾아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시세를 모르니까 민비가 어떻게 됐어요? 고종한테 일본은 생각만 해도 지겨워. 왜? 임진왜란 일으키고 철천지 원수야. 청나라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를 택했다? 러시아로 붙입시다는 거야. 어차피 조선은 러시아로 어느 나라로 넘어가야 되는데 러시아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민비를 시해한 거예요. 민비를 죽이고 나니까 고종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아이고 이놈들이 나까지 죽이겠구나. 내 부인을 죽였으니까 어가를 어디로 가느냐? 러시아 공간으로 옮기잖아. 이게 아간파천이다. 아간파천. 국사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게 이런 해프닝이 왜 벌어졌느냐? 시세를 몰라서. 흐름을 모르니까 이런 자충수를 계속 두는 거야. 이완용이가 왜 도장 찍어줬어요? 일본에다가. 안 찍을 수가 없어. 러시아는 깨졌어. 청나라 깨졌어. 일본이 먹겠다고 들어왔어. 영국하고 밀약이 됐다면 밀약. 이기면은 그래 대한민국 조선 네가 먹어라. 식민지를 먹어라. 강대국이 지요암이 승낙을 했다니까 영국이. 이래서 한일 압박이 된 거란 말이야. 이래서 36년 이때 식민지 치하로 들어갔다고. 오늘날 똑같아. 시세를 못 읽는 목사. 시세를 못 보는 정치. 대한민국 망한 거야 여러분. 그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아니면 건국 자체가 안 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아니면 건국이 안 되는 나라였다. 그 왜 그러냐? 첫 번째야. 이 결과 식민지로 들어가죠. 조선이 일제 식민지로 들어갑니다. 식민지로 들어가요. 고종이 이거를 안 들어가려고 조선을 국호를 바꾸죠. 대한제국으로. 덕수궁에서 선포를 해요. 대한제국으로 선포하면 뭐합니까? 힘이 없는 나라인데 먹혀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러시아의 변화가 오죠. 러시아의 제국이 무너집니다. 제국이 무너지고 이게 레닌이 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이게 이름이 이제 소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소련으로 바뀝니다. 소련으로 바뀌면서 공산국가가 돼요. 세계 최초로 이런 공산국가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이게 하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일본이 커졌어요. 일본이 커지니까 뚜비가 많았던 영국도 일본이 엄청 커진 거야. 그러면서 제2차 대전이 발발하죠. 일본하고 독일하고 이태리가 삼국이 동맹을 하죠. 삼국이 딱 동맹을 해가지고서 다방 먹고 들어오니까 영국도 겁에 질려버린 거야. 지환이 야 이거 러시아 막으려고 일본 켜줬다가 일본이 치고 나오는 거야 지금. 영국 처벌이겠다고. 거기다 막강한 저 유럽의 독일하고 이태리까지. 이태리는 지중해 연안에서 막강한 패권이 있고. 이래 영국이 펑떡거린 거지. 큰일 났구나 이거. 그러다가 여기서는 러시아는 지금 소련으로 나라 자체가 제정 러시아 황제를 쫓아내버리고 레닌이 잡았단 말이야. 그래서 레닌은 곧바로 스탈린한테 쫓겨나요. 레닌은 요즘 좀 뜻이 선했어. 마르크스의 이론을 적용해서 진짜 공산국가를 만들어보자 이런 식의 식이었는데 스탈린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 마귀 새끼지. 쥐어 잡는 거예요. 공산당 소비당을 모든 걸 다 권력을 쥐어 잡고 그거란 말이에요.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지금 이제 스탈린 때란 말이에요. 스탈린 때. 레닌이 쫓겨나고. 이때 2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2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1945년이죠. 1945년이에요. 1945년 우리가 8월에 해방이 되는데 2월에 45년인데 이때 이태리가 항복을 했고 독일은 이제 항복이 아니라 그 전범 누구예요? 히틀러가 스스로 자살을 하죠. 두 나라가 깨졌어. 일본만 끝까지 버티는 거야 지금. 일본만 끝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일본이 손을 안 대는 상황에서 영국의 처칠하고 미국의 그 루스벨트하고 소련의 스탈린이 이미 우리가 이겼다. 일본 하나 남았는데 이겼으니까 미리 이거 어떻게 될 건지 회담을 하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건지 한번 회담을 하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소련의 그 흑해 연안에 있는 퀸반도에 있는 얄타라는 데가 있어요. 얄타에서 회담이 열려요. 이게 얄타 회담이라. 여러분 얄타 회담을 모르면 안 돼요. 얄타 회담을 모르면. 이 얄타 회담에서 회담이 열리는데 결과가 뭐다? 여러 가지 산적한 걸 다 논해요. 모든 걸 다 논한다고. 그걸 다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의 것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얘네들이 처리했느냐. 대한민국을. 미국 각국의 입장이 있는 거야. 각국의 입장이 있는데 러시아가 있고 우리나라가 있고 일본이 있어요. 미국에서 보니까 일본이 아직 항복은 안 했는데 일본 군이 7천만이야. 일본은 뭐 전쟁 나면 애까지 다 나가서 싸우고 죽겠다고 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일본에서 동원돼서 나올 수 있는 군대가 수를 시험해 보니까 7천만이 나오는데 얘네를 상대로 싸우려면 미국도 100만이 죽어야 된다는 게 그때 미 국방부에서 통계가 나온 거야. 일본을 누르려면 7천만을 죽이려면 미국도 100만이 죽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 거야. 응?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소련한테 너희가 단독 일본을 막아라. 너희가. 우리는 거리도 멀고 여기 오려면 힘드니까 너희가 일본을 막아라. 근데 러시아가 일본을 막으려면 러시아가 일본에는 멀잖아. 대한민국은 줄게. 그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붙어있잖아. 응? 대한에 한번 건너면 되니까 지리적으로 가깝게 대한민국을 줄 테니까 너희가 대한민국을 다 먹어버려. 조선을 다 먹고 일본 아직 항복 안 했잖아. 얘네만 견제해라 이거. 이게 얄타 회담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얄타 회담 결과도 뭡니까? 이제 이 결과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얄타 회담의 삼국 정상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의제를 미국이 던졌단 말이에요. 던지니까 러시아가 이걸 받고 오케이 했다고. 이거를 처칠도 오케이 해준 거야. 다. 오케이 해준 거야. 그럼 뜻이 동의가 되지. 같은 뜻이 됐지. 같은 뜻이 됐으면 이건 합의하는 거야. 합의를 뭘로 해요? 사인하고 도장 찍는 거야. 어? 그 사인하고 도장 찍은 거 끝나는 거예요. 뭐 되돌릴 수가 없는 거야. 세계 어떤 정상들이 사인하고 도장 딱 찍었다 하는 거 못 돌려요. 되돌리지 못해. 얄테람이 그렇게 사인하고 도장 찍었어요. 도장 찍었다고. 이래서 대한민국이 나올 수가 없는 나라라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36년 식민지에 있다가, 일본에 있다가, 소련 공산권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우리 운명이 조선은 끝났고, 소련 공산권으로 들어가는 운명이란 말이야. 이미 삼국이 얄타에서 끝냈다고, 이거를. 처칠하고 루스벨트하고 스탈린이. 하나님이 아니면 못 쓰는 나라야, 이 나라가. 이게 1945년 2월 6일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 11일까지 장당 이 회담을 한 거예요. 야타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당 7, 8일을 해요. 왜냐면 전 세계를 나눠야 되거든. 전 세계를. 승전국가니까 어느 나라 먹을래? 네가 너 어느 나라 먹을래? 서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련으로 주기로 미국, 영국이 합의를 다 한 거야. 하나님이 이걸 꺾어버려요. 이 얄타하다면 지장 찍고 도장 찍어서 효력이 발생할 거를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꺾느냐? 미국이 그때 핵이 없었어. 핵을 완성 못했다고. 이거를 미국이 1945년 7월인가 이때 핵을 만들게 해. 이거를. 8월 10일 갈가버린 거야. 일본을.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다가. 일본이 무조건 항복해줘. 딱 항복하고 나니까 미국에서 어떤 여론이 들더냐면 일본은 끝났다 이거 이제 무서운 놈은 러시아다 소련이다 이거야. 쟤는 공산국가니까 이건 체제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거든. 사상이 이제 쟤네를 막아야 돼. 이제 이 러시아가 소련이 내려와서 일본을 막는 게 아니라 이제 얘네를 막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다 내주기로 이미 지장 찍었는데 이제 도장까지 끝나 어떻게 되돌릴 거냐고 이거를 얄타회담 안 하고 말 걸 괜히 그놈 회담을 2월달에 미리 해가지고 핵이 없었단 말이야. 핵이 없으니까 미국도 일본에 7천만을 죽이려면 우리도 100만이 죽어야 된다 이 생각을 했는데 핵이 있어가지고 핵 두 방으로 끝나버리니까 소련이 깜짝 놀래. 소련은 핵이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냐면은 2차 대전 때 5,500만이 죽었는데 통계가 소련이 3,000만이 죽고 소련이 군인이 1,200만이 죽고 민간인이 1,800만인가 3,000만이 죽고 미국은 4,000만이야. 미국은 41만 명 41만 명이 죽는 거하고 3,000만 명이 죽는 거하고.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소련한테 미안했던 거예요. 2차 대전 때 미국하고 소련하고 연합국이었으니까. 왜냐면 미국은 군수물자만 대줬거든. 실질적으로 전쟁에 2차 대전에 개입을 했어도 물자만 대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희생자가 적었어요. 41만 명 죽었는데 소련은 3,000만 명이 죽었어요. 3,000만 명이. 그러니까 미국이 미안도 하고 이런저런 그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을 내줬단 말이에요. 다 먹으라고. 내줬는데 이제는 문제가 달라졌어. 소련이 손을 딱 들어버리고 나니까 독일도 졌지, 이태리도 졌지, 일본도 다 망했지. 이제는 강하게 나오는 놈이 러시아밖에, 소련밖에 없는 거야. 영국은 이제 이미 함을 갖고, 청나라도 함을 갖고, 미국을 상대하는 나라 누구다? 소련밖에 없는 거야. 야, 이제 얘네를 막아야 되겠다. 이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됐다? 얄타회담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반 들어가는 거야. 한반도 반을 먹자. 반을 먹어야 되겠다. 이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라고. 이미 회담으로 끝난 거예요, 이게. 다 줘야 돼. 처칠하고 루스벨트가 사인을 했다니까. 도장 찍었다니까. 근데 왜 여기서 한반도를 들어온 거야, 미국이. 이걸 누가 했냐고, 이거를. 하나님 하신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이걸 누가, 이승만 대통령을 준비시켰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학 동기 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자, 이때가 그러면 루스벨트 때란 말이에요. 루스벨트 대통령 때 2차 대전이 일어났죠. 2차 대전이 일어나고 트루만 대통령 때 유교가 일어났단 말이야. 그리고 유교가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1953년에 유교가 끝나지. 53년에 트루만이 그만두고 53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보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유학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를 워낙 잘하셔. 그냥 같이 영어로 주고받으니까. 응? 이승만 대통령이 그분이 저 유학할 때 기숙사에 하나님이 기숙사 룸메이트로 누구를 넣으셨냐는 말이에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집어넣으신 거야. 기숙사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내 룸메이트가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될 줄 누가 알았냐고. 대학 4년 동안 같이 친구로 그냥 이렇게 같이 우정을 하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교가 끝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한테 얼마나 요구를 해요. 요구를. 아이젠하워는 미군 뺀다고 같이 집어넣어라. 한미동맹 맺자. 아이젠하워를 갖다 볶아버린 거야. 응? 그때 룸메이트 4년간 안 했으면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를 달다 볶을 수가 있어요. 못 볶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4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을 다 아는 거야, 서로. 그래서 한미동맹을 맺어서 어떻게 됐어요? 미군이 나간다고 하는 걸 다시 들어오게 했잖아. 어? 그리고 유교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미군이 나갔단 말이에요. 유교가 끝나기 전에, 유교가 일어나기 전에 한반도에 여기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이승만 정권을 갖다가 수립한 다음에 미군이 나갔다고, 철수했다고. 그리고 나서 유교가 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미군이 나가고 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탄생은 기적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고린도전서 1장 26, 27, 28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느냐? 지혜 있는 자 안 부른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 안 부른다는 거예요. 문벌이 좋은 자 안 부른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있긴 있지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들. 세상에 미련한 것들 5가지가 나와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사 또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약한 것, 멸시받는 것. 몇 개가 나와요?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4가지가 나오죠. 지혜 없는 자들. 이렇게 5가지가 나오죠. 미련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지혜 없는 자, 문벌도 없는 자, 능력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 택해서 소보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랬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시설도 몰랐고, 대한민국은 전부 조정의 일부 대신들 외에는 전부 쌍것들이고, 얘네들이 전부 없는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 그러면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었냐 말이에요. 없는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지혜 없는 것, 능력 없는 것들, 문벌 좋지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만 있었냐 말이에요. 태국도 그랬고, 베트남도 그랬고, 필리핀도 그랬고, 미얀마도 그랬고, 라오스 다 그랬어요. 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유독 그 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 딱 택해서 대성을 놓으셨냐고, 여러분. 이 민족적 사명을 잘 하셔야 돼요, 이래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한국을 안 버리세요. 절대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로켓을 쐈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미국이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지금 미국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달러를 올려서 금리를 올려서
중국하고 싸우죠, 지금. 지금 G2가 중국이니까. 소련이 아니죠. 소련이 지금 G2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인데, 지금 유럽 있죠, 유럽. 유럽에서, 유럽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지원이, 미국이. 근데 영국에서, 영국이 아니라 미국이죠. 미국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걸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전범국가, 2차 대전 전범국가들은 항상 위험한 애들이야. 지금 나토를 북대서양 조약기구 유럽을 지켰잖아요, 미국에서. 나토를 해가지고 유럽의 안보를 거의 지금 90% 이상 그 비용을 다 내고 미국이 지켜줬는데 항상 배신 때리는 놈들이 있어. 독일하고 이태리라고. 지금 독일하고 이태리가 자꾸 러시아 쪽으로 붙으려고 그래. 독일하고 이태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독일이 붙어버리면은 러시아, 지금 소련을 누가 막냐고, 지정학적으로. 러시아가 소련이 밀고 내면 바로 첫 관문이 폴란드가 아니에요. 바로 독일인데. 누가 막나면 최전방이 독일인데, 미국이 동서독까지 같이 통일시켜줬죠. 통일시켜줬잖아. 독일이 지금 거의 공사가 다 됐어. 그 안에 내부가 좌경화가 다 됐다고요. 정치권들이. 이태리도 그렇고. 정치권들이 자경화가 다 돼가지고 이태리가 무너지면 지주의 쪽을 누가 지키냐고. 응? 2차 대전 때 전범국가 똑같아 이것들이. 다 사회주의를 붙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왜 니들 그래? 달라 왕창 올리는 거야 왕창. 돈 풀고 다 걷어들이는 거야. 지금 독일 경제가 다 무너져 지금 독일 경제가. 독일 갔다 온 사람들 뭐라 그래요? 경주불을 못 필 정도라 그러잖아. 응? 거기다가 뭐예요? 일본을 보세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일본을 제일 원하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을 미국이 놔두는 게 이거 키워주면 또 큰일 나겠거든. 또 덤비겠단 말이야. 이래서 일본을 자유대국에서 묶어놨는데 일본이 제발 우리도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보통 국가를 만들어다가 이게 얘네들 소원인데 미국이 지금까지 안 들어줬다가 이번에 풀어주는 거야. 이번에 풀어주는데 일본이 어떻게 했느냐? 일본 되기 위해서는 6.25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패망한 일본이 경제적으로 저렇게 일었을 수 있었던 거는 6.25 전쟁 때문에 일본이 일어섰어요. 일본이 일어섰는데 지금 일본이 경제가 엄청 나쁘거든. 경제가 나쁘니까 일본이 바라는 건 뭐다? 한국의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이 전쟁하기를 얘네들이 겉으로 표현 안 하지 속으로 엄청나게 원하는 거지. 남북한 제발 붙어라. 그럼 우리 또 한 번 그 옛날처럼 경제 호황을 만든다. 그럼 남북한에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이 커져야 돼. 중국이 커져야 북한은 중국 밑에 있으니까. 중국이 커져서 미국하고 대등할 수가 있고 하면은 북한도 중국 믿고 까분단 말이에요. 중국이 커지면 북한도 중국을 믿고 우리를 칠 수가 있단 말이야. 어? 또 우리를 칠 수 있게 만들려면, 북한이 우리를 칠 수 있게 만들려면 중국을 키워. 중국이 힘이 빠져버리면 북한이 중국을 믿고 우리를 칠 수가 없어. 이러니까 일본이 지금 어떤 짓거리를 했느냐, 어떤 짓거리를. 요 몇 년 사이에 중국이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고, 예? 지금 항공모함 만들었어. 이 기술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걸 러시아가 이전해 준 게 아니야, 이 기술이. 누가? 일본이란 말이야, 지금. 미국이 이제 정법에서 이거 캐보니까 일본이 이거 했는데, 야, 니들이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아니라고요. 오리발 내미는 거야. 오리발 내미는데, 왜 이래서 중국이 커지면 북한이 중국 믿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중국이 대만을 친다는 거야, 대만을. 이 강대국이, 지금 강대국이 되려면 태평양을 접수해야 돼. 안 그러면 강대국이 될 수가 없어. 그 태평양을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이 못 나오는 게 미 5함대, 6함대, 7함대가 태평양을 다 잡고 있어. 다 잡고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야. 못 나오니까 중국이 시진핑이 그러면 육로라도 해서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한 게 1대1로란 말이야. 1대1로가 다 작살나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땅덩어리 큰데 나오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게.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면. 이러니까 대만을 접수해야 되는 거야, 대만을 접수해야 되는데, 대만을 접수하게 되면은 중국이 해양으로 나오는 길이 생겨요. 거기에서 항공모함이나 저기 얘네들 기지가 되기 때문에 항만이 성립되기 때문에 치고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대로 죽느냐 아니면 진짜 한번 싸우느냐, 이 갈림길에서 대만을 접수 안 할 수가 없고 미국도 대만을 절대 줄 수가 없다. 서로 이러고 있는데 이때 지금 중국이 뭐냐, 중국 시진핑이 전문가들한테 한번 연구해봐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국하고 싸울 수 있냐. 그러니까 중국의 전문가들이 연구 끝에 한 말이, 대만을 접수하지 않고 중국은 살아갈 길이 없다. 앞으로 못 살아간다. 그리고 대만을 접수하려면 대만만 전쟁해서 안 되고 반드시 미국의 군사력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양쪽으로 벌려서 미군의 군사력을 약화시켜야 됩니다. 이걸 미국도 정보를 다 접수했단 말이에요. 다 수집을 다 했어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의 시세가 뭐 우리처럼 멍청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미국이 그 중국의 모든 첩보를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은 지금 엄청 키워놨잖아. 핵까지 완성이 됐고, 한미동맹을 했는데 지금 미국이 우리를 엄청 약하게 해놨잖아. 자기네한테는 의존만 하게끔 해놨잖아요. 미국이 이걸 전면 바꿔버리는 거야 지금. 왜 바꾸느냐? 제가 이거 작년인가 미국 국방부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어. 중국하고 전쟁이 붙으면 대한민국이 여기 있어요. 일본이 이렇게 있고, 이게 중국 땅인데, 중국이 제1경계선, 2경계선, 3경계선이에요. 이 사회고. 항공모함이 여기 이 안으로 들어가면 중국의 둥펑 미사일이 날라와 항공모함 다 작살나버려요. 못 막아내요. 그 수많은 미사일을 하나만 맞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을 못 들어가는 거야. 항공모함이 못 들어가는 상태에서 전투기가 떠서 들어간다? 이 키로수가 있잖아. 전투기 반경이 있어. 반경이 있기 때문에 중국 깊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전투기는 스텔스야. 전투기는 스텔스인데 공중급유하는 비행기는 스텔스 기능이 없죠. 그러니까 공중급유가 따라 들어가면은 레이더에 다 배가 다 된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그때 미리터리 거기서 과연 우리 항공모함 한 대가 앞으로도 전쟁을 승리해서 윈윈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미국 국방부가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안 된다. 항공모함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여기에서부터 전투기를 가려면은 이게 거리가 멀어서 급유기가 따라가야 돼. 급유기는 스트레스가 없어. 레이더에 그냥 발각돼 버리는 거야. 미국도 딜레마야 이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트럼프 때는 뭐예요? 메이커기 그레이트 아메리카. 마가. 메이커기 다시 한번 미국을 강한 나라를 만들자 이거예요. 트럼프는 미국만 아는 대통령이야. 미국만. 대한민국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김정은이가 핵을 터뜨리든지 말든지. 그거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미국만 강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랬다고.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의 일에 관여하지 말자는 거야. 다른 나라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미국만 잘 먹고 잘 사는 데 어차피 우리 1등 국가니까. 트럼프는 그거 위주고, 지금 미국에서는 전 세계를 다 관여해야 된다. 우리 경찰 국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글로벌리스트들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래서 미국이 한국을 그냥 옛날 과거 동맹식으로 우리가 보호만 해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한국 자체를 요새화해야 되겠다. 남한을 요새화하면은 여기서 비행기 전투가 뜨는 거야. KF-21이 우리 기술로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F-35 기술 이전 다 해준 거야. 미국에서 F-35 만들 수 있는, 미국에서요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이전해준 나라는 대한민국 최초야. 다른 나라도 안 해줘. 왜? 중국 때문에. 응? 그리고 항공모함을 만들면 안 된다. 우리는 항공모함은 어차피 우리가 항공모함 만들어서 중국하고 붙는다? 중국의 미사일을 다 작살나버려요. 지금 문재인 때 5만 톤을 만들자, 7만 톤 만들자. 개소리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뭐예요? 항공모함 안 된다. 윤 대통령. 예? 핵잠수함. 잠수함이 서해로 들어가서 여기서 그냥 가게 된다 이거. 이러니까 미국이 핵항공 만들어라. 기술 다 해줄게. 미국이 핵항공가 여기 오려면 언제까지 있을 수가 없잖아. 또 가야 되잖아. 미국으로.
갔다 왔다 하려면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응? 항공모함 엔진 시동 한 번 거는데 1억이 날라. 시동 한 번 거는 1억이 돼요. 예? 그게 왔다가 갔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이러니까는 미국에서도 모든 거를 검토해 본 결과 가장 좋은 한국의 우리의 우방 한국 있지 않냐. 그 나라를 요새하면 되지. 뭐 굳이 항모가 가고 오고 야 전투기 만드는 기술 다 이전해 줘버려. 항모 지금 어찌 윤석열 대통령은요 시기를 잘 만난 대통령이에요. 이 땅에 미국이 패러다임 시프트 바뀐 이상은 이 땅에 더 이상 우파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게 안 나옵니다. 나올 수도 없고 좌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친북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원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 세상 끝난 거예요. 왜? 지원 최고 미국이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아셨죠? 금리 인상이 되고 뭐 이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쓰시기 위해서 이 정책을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쓰시기 위해서 마지막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목회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목회에서 내 배나 불러먹겠다. 헌금 들어오면 뭐 어디다가 뭐 집이나 큰 거 사게 있다고 썩은 정신 가지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이번에 통과된다고 그러죠. 못 막아낼 거야 아마 내가 보기로. 하나님 막아주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통과가 되면은 큰 교회들 다 거덜나요. 작은 교회도 여파가 오고. 그럼 결국 뭐다? 이 땅에는요 정말 성령으로 사는 주의 종들만 남는 거야. 성령으로 사는 평신도만 남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 따라 가는 사람들. 하나님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 교회를 심판하는 하시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신다면은 WCC에 들어간 이 교단들 하나님 다 심판하는 거예요. 전부 추스려 내는 거예요. 마지막 사명을 누구를 감당시키느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만 따라 사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룩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서 이 나라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기회가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돼 있어요. 성경대로. 그렇게 하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